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까 서 있던 그 건물의 2층입니다. 근데 2층이 지금 거의 다 여기 오른쪽에 골프존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빈 공실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뭔가를 할 때 매매가 되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안녕하세요. 쿵쿵달입니다. 자, 여러분 상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근데 상가 절대로 분양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상가를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지옥의 문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나요, 오늘의 주제? 전화로 분양팀에서 자, 어디 좋은 상가가 있는데 혹시 사모님 오시겠어요? 한번 구경 한번 오시겠어요? 이런 전화 한번 받아보신 적 있죠? 물론 이제 한두 번은 가본 적은 있지만 잘 안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좋으면 우리 속된 말로 네가 하지 왜 굳이 나한테까지 연락을 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안 가는데요. 그렇게 좋은 입지가 좋은 상가들은 이미 벌써 분양팀에서 자기네들끼리 아는 사람 또는 암암리에 이미 다 분양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까지 건너오는 것들은 약간 찌끄러기 분양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주변 제 뒤로 있는 데는 백오 신도시 상가입니다. 신도시라서 사실 주변 되게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주택의 주가 그 형태도 되게 쾌적한 동네입니다. 근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벌써 여기가 지금 메인 상가이거든요. 메인 상가인데 지금 거의 곳곳에 임대 문의가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재미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참 보면 여기 커피숍, 아이스크림 가게, 진짜 웬만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염색방까지 있네. 와.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만약에 이쪽에 내가 산다. 근데 나와보니 5만 가지가 다 있어. 그럼 사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좋지. 근데 지금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지, 지금. 자, 여러분, 제가요, 어제 그저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예전에 저한테 수업을 받은 수강생인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SOS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상가를 갖다 분양을 받은 게 있대요. 그래서 얼마에 어디를 받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동네에 자기가 14억에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평수, 비슷한 평수가 계속 경매로 나왔는데 떨어져가지고 지금 4억대 중후반에 나왔다는 거예요. 거의 옆에 비슷한 평수가 지금 4억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으면 거의 지금 35% 정도 그 감정가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볼 때 어떠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뒤로 보이는 요 물건이 오늘의 핫 이슈적인 물건으로 제가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자, 요 물건은 사실은 이미 낙찰이 지난달에 끝난 물건이에요. 끝난 물건인데 조금 왜 이슈가 됐냐면 실제적으로 감정가가 6억 4천 정도 되었던 물건인데 실제 낙찰받은 어떤 그 낙찰가는 6,2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도 안 되는 형태로 낙찰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1층인데 말이죠. 자, 1층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1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가 건물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낙찰 물건 한번 살펴봤더니 요게 19년도에 매입을 이 소유자가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경 사람이에요. 근데 문경 사람이 왜 굳이 여기까지 이 백오 신도시까지 와서 분양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19년도에 매입을 6억대 하셔가지고 6억 초반에 하셔가지고 거의 한 번도 임차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연체가 시작된 게 21년도부터 연체가 돼서 결국은 요번에 이제 경매로 이제 나와서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역시나 상가는 분양을 받지 말아야 된다. 받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다. 그리고 99% 손실이다. 이렇게 제가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는 처음부터 이거를 예상하고 받았을까요? 절대 아마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도 우리가 상가를 받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자 하는 내 월급이나 내 수입에 별도의 어떤 수입을 만들고자 할 때 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 결국은 이렇게 수익도 맛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거나 뭐를 매장에 뭐 옷을 사러 가거나 뭐를 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온라인으로 사고 말자, 이런 어떤 형태로 패턴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다니는 것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 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기 회복이 사실 지금 되지 않았죠. 코로나가 막상 끝나고 해도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지금 역시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일단 돈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죠. 그러한 영향 때문에라도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들,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죽는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잉 공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주변에 우리가 오면서 스케치를 했지만 아파트도 사실 많아요. 많긴 한데 그거에 대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아요. 이 아파트 앞으로 보면 거의 아파트와 맞먹는 상가들, 빌딩들이 질비합니다. 가장 문제는 사실 너무 많은 상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비싼 분양가입니다.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LH에서 땅값 자체도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걸 또 입찰 경쟁을 시키죠. 어쩔 수 없는 그 구조가 현재 이 상가 분양의 구조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어떤 해법, 뭐 생각, 또 다른 생각은 조금 다른 데 이동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까 서 있던 그 건물의 2층입니다. 근데 2층이 지금 거의 다 여기 오른쪽에 골프존 하나 빼고는 거의 다 빈 공실이에요. 2층, 3층 이런 데는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거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왔을 때는 그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근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뭔가를 할 때 매매가 되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선생님, 이게 둘러보니까 유도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중간중간에 공실도 많긴 많은데 임대료가 그렇게 싸 보이진 않아. 엄청 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비싸 보이는데 왜 처음부터 그 비싼 임대료를 감안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좀 월세는 아까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좀 세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왜 상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지. 네.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정상적인 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되어 있는 상가들은 사실 이면 계약이라는 형태를 많이 취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분양을 한 다음에 1년 정도의 뭐 렌트프리를 준다든가 이런 형태를 좀 이면 계약을 한다는 거죠. 설령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난다고 해도 그렇게 피해가 입을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거를 잘 모르는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면 계약이 있다는 걸 모르고 들어왔었을 때는 자기는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손해만 보고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초보자들이 특히 이런 상가를 갖다 접할 때는 아, 여기는 왜 김밥 천국이 들어왔지? 여기는 왜 커피숍이 들어왔지? 여기는 왜 편의점이 들어와 있지? 이런 것들을 갖다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 커피숍이 들어왔는데 자주 몇 달마다 바뀐다. 아니면 주인이 바뀐다, 업종이 바뀐다. 이러면은 뭔가 의심을 하셔가지고 이 아이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월세 이런 것들은 자주 그냥 부동산에 다니시면서 뭐 이게 100만 원에 합당한가 200만 원에 합당한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야, 여기가 뭐 떡볶이집이 맞을 것인지 커피점이 맞을 것인지를 한번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공부의 시작이 되고 상가 접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내 가까이 있는 상가부터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마무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오늘의 저기는 일반 상가를 절대 분양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PD님이 물어보시네요. 모든 상가는 분양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상가도 이런 일반적인 상가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도 기본 어떤 청약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분양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단지를 보고 만들어진 상가이기 때문에 거의 공실률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되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일반적인 어떤 상가 빌딩의 건물들은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프리미엄 피, 그다음에 과도한 어떤 분양가를 갖다 넣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런 분양 상가를 갖다 절대 받으면 안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프리미엄이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상가를 낙찰을 받든지 아니면 금매를 취득을 해서 내가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보시거나, 그리고 지금 시장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물건들이 경매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상가를 경매로 낙찰을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한 일반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매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 금매를 이용해서 만약에 산다고 하시면 굉장히 이득이 나을 것이고, 또 하나의 더 추천은 만약에 내가 예전에 장사를 해봤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장사를 해봐서 내가 어떤 입지에 대한 조건들을 조금은 알고는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셔야지, 제가 뭐 무조건 뭐 상가 분양 받지 말아라 이 소리는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면, 자, 위기는 기회를 같이 몰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지금 기회가 같이 오고 있으니 잘 잡아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시기를 갖다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에 되게 발전적인 어떤 부분이 마중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컨텐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뵈러 오겠습니다. 자,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